안녕하세요. 평생을 일구어온 내 집, 정든 이웃이 있는 동네를 떠나 요양원이나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울지.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어르신을 뵈며 절감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가장 큰 소망은 아프더라도 내가 살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 몸이 조금만 불편해져도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혹은 당장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아픈 부모님을 뉘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며 밤잠 설치던 자녀분들의 마음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27일부터 대한민국 노후 돌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돌봄은 참으로 분절적이었습니다. 병원 치료는 병원에서, 요양 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생활 지원은 주민센터에서 따로따로 알아봐야 했지요. 이러한 칸막이 행정 때문에 정작 위급한 순간에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벽을 허물고 의료와 요양, 돌봄을 하나로 묶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정책은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수준을 넘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신의 존엄한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월 27일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가장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정보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이웃,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이 정책을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런 유익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제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사회 시니어분들에게 더 따뜻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분들이 이 서비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는 대상자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 1단계 도입기 대상자는 생각보다 폭이 넓고 구체적입니다. 핵심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우선 현재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들은 당연히 1순위입니다.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분들은 바로 병원에서 막 퇴원한 환자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나 골절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는데 아직 몸은 불편하고 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막막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요양 등급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는데 그 위험한 공백기에 이 통합돌봄이 구원투수로 등판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기요양 등급 신청에서 안타깝게 탈락한 등급 외 A, B 판정자분들도 이번에는 확실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기에 아직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본인과 가족은 돌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그 사각지대를 메우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중점관리군 역시 주요 대상입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분들이 바로 65세 미만의 장애인분들입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뇌병변이나 지체장애 등 심한 장애가 있어 의료와 돌봄이 동시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번 통합돌봄의 최우선 수혜자가 됩니다.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린다면 지금 당장 누군가의 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이미 국가가 약속한 통합돌봄의 주인공입니다. 대상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게 될지 살펴봐야겠지요. 정부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현재 30종의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2030년까지 60종으로 2배 더 촘촘해질 예정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의료가 집으로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 한 번 가기가 전쟁 같았던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 진료와 재택의료센터가 확충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건강 상태를 살피고 복약 지도를 해주는 것이지요. 단순히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24시간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도 결합됩니다.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으로 떠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가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이어지고 이는 곧 장기 입소로 이어지곤 하지요. 통합돌봄은 이를 막기 위해 집안의 문턱을 없애고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합니다. 화장실 손잡이 하나가 어르신의 골절을 막고 그 골절 예방이 결국 요양원행을 막는 결정적 열쇠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병원과 집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중간집, 즉 지원주택도 공급됩니다. 시설이 아닌 집과 같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며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지요. 질병 예방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준비하는 임종 케어까지 이 촘촘한 로드맵은 어르신의 일상을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의 누림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휠체어가 필요하면 보건소에 가고 반찬이 필요하면 복지관에 가고 요양 서비스는 공단에 따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보가 어두운 분들은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딱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고민을 해결하는 통합 창구가 열립니다. 바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주민센터입니다. 혹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가족뿐만 아니라 평소 어르신을 가까이서 돌보던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신청을 부탁드려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9,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한 가지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중 실제로 이 서비스를 직접 연계해 본 경험이 있는 곳은 현재 절반 정도인 1,900여 곳입니다. 나머지 1,700여 곳은 아직 경험이 부족해 주민센터 직원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통합돌봄 신청 창구를 찾아왔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과 주거 상황을 파악하고 오직 한 분만을 위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주 3회 방문 간호와 집수리, 이동 지원, 서비스 등이 알아서 연계되는 이 시스템은 가족의 간병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이 병원이 집이 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을 겪어왔습니다. 딱히 치료가 급하지 않은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계셨던 것이지요. 이는 어르신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해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이러한 사회적 입원이 줄어들어 국가 재정은 튼튼해지고 절감된 예산은 다시 어르신들을 위한 더 좋은 서비스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아프면 무조건 요양원 가야 한다는 서글픈 말씀은 거두셔도 좋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집 앞으로 의료와 돌봄을 가지고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자녀분들도 이제 혼자서 부모님 돌봄이라는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지 마십시오. 지역사회가 함께 부모님을 모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인프라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체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주변에 몸이 불편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소식을 널리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존엄한 노후를 선물하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을 저도 전문가로서 끝까지 지켜보며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